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무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배열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원 배열하고 다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2차원 배열만 다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응용한 어떤 배열에 갖다 응용한 어떤 그런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제공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배열의 활용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 또는 배열 이런 것들이 다 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 배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운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어떤 이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서 하나의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를 갖다 여러분들 보는 거니까 꼼꼼히 좀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 배열의 활용에서 마방진 프로그램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일 처음에 1번 마방진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써놓고 할까요? 마방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빔을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빔을 갖다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방진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 그 수능 시험이라든가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또는 자주 출제됐던 어떤 그런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건 마방진이다. 금방 눈치를 챈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금방 뭐라 그럴까요? 답을 찾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분석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게 사실상 보면 마방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방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마방진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를 갖다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가 여러분 작성하실 때라든가 또는 분석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방진의 뜻이 과연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로, 세로의 합이 다 똑같은 경우가 바로 마방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8과 1과 6을 더하면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과 1과 6을 더하면 결국 값이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각선을 갖다 더해볼까요? 8하고 5를 더하면 어떻습니까? 13에다 2를 더하니까 15가 되잖아요. 같죠? 이렇게 한번 더해볼까요? 자, 11에다가 4를 더하니까, 그쵸, 15가 되는 거죠. 즉,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합이 결국 뭐냐면,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똑같은 경우가 바로 뭐냐면, 마방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방진을 갖다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방진 알고리즘입니다. 1번 했습니다. 일행의 중앙에 1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일행의 중앙에 1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제일 처음에, 자, 1행, 2행, 3행이라고 보고, 자, 1행의 가운데에 뭡니까? 1을 갖다 일단 중앙에 1을 넣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인 거죠. 두 번째, 입력할 수를 마방진이 크기 n으로 나눈, 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냐면 마방진의 크기가 3입니다. 자,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1이라면 그랬습니다. 1이라면. 즉, 우리는 요걸 갖다가 예를 들었으니까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는 뭐와 뭐가 있어요? 그렇죠? 4하고 7이 있죠. 4하고 7이 있는데 이런 숫자가 온 경우는 바로 아래 칸으로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아래 칸으로 이동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화살표를 봤더니 3 다음에 바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4가 있죠. 이렇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6 다음에 그 다음에 7이 와야 되는데 7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6 다음에 바로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7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뭐냐면 n으로 나눴을 때 1이 아니라면 그때는 뭡니까? 대각선 위로 이동하더라 그랬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동하라는 얘기니까 뭐냐면 5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6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라는 얘기죠. 대각선으로. 됐어요? 즉 뭐냐면 4 다음에 5가 오겠죠? 4 다음에 5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됐어요? 3번 보겠습니다. 맨 윗행을 넘어갈 경우, 맨 윗행을 넘어간 경우는 뭐냐면 1 다음에 이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는 경우예요. 2가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맨 윗행을 넘어가 버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같은 열의 맨 밑행으로 이동하더라. 즉 뭐냐면 맨 밑에 행으로 이동시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열이니까 여기로 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행을 갖다가 여기와 같이 밑행을 갖다 넘어갔다. 그때는 뭐냐면 맨 밑에 행으로 갖다 보내라는 얘기죠. 여기가 결국은 뭐냐면 2를 갖다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바로 2를 갖다 여기다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볼까요? 4번을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열을 넘어갈 경우에는, 자, 2 다음에 그 다음에 3이 와야 되거든요? 3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자, n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각선을 쭉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어때요? 열을 갖다 넘어가 버렸죠?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요? 맨 오른쪽 열을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같은 행의 맨 왼쪽 열로 이동하더라. 즉 뭐냐면, 여기에서 맨 왼쪽 열로 가버리니까 여기 3을 갖다 여기다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번엔 4를 갖다 넣겠죠? 4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자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바로 밑에 칸으로 가니까 4가 여기 가겠고요. 그 다음 5는 대각선으로 가니까 5 여기 가고 6 되겠고요. 7은 어떻습니까? 7은 지금 현재 뭐냐면 7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4로 나눴을 때 어때요?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6 다음에 7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 뭐가 들어옵니까? 8이 들어가야 되는데 8은 뭡니까? 대각선 가보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넘어가 버렸죠? 이런 경우 맨 첫 열로 보내놨으니까 8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9가 들어가야 되는데 9가 될 때 어떻습니까? 행은 맨 위에 행을 가서 넘어가 버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맨 밑에 행으로 보내라. 결국 9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3행 3열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게 바로 집어넣으면 우리는 충분히 마방지를 갖다 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마방지를 갖다 알고리즘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 소스로 과연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소스는 좀 전에 우리가 분석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마방지의 표를 갖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전에는 뭐냐면 1행, 2행, 3행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C 언어로 가지고 왔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C 언어는 0행부터 나가니까 첨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여기도 0, 1, 2 이렇게 변하겠죠. 우리가 그래도 지금 현재 얼핏 생각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영행 1열. 즉 뭐냐면 가운데 중앙에다 2를 집어넣으라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은 나죠?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 위에도 우리 보니까 마방지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꼼꼼히 분석하면서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갖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x가 0이고요. y는 1이에요. 근데 0하고 1이라는 거 딱 보니까 그쵸? 이거 제일 처음에 첫 위치를 갖다 지정해줬구나. 여러분도 아마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화해문이니까 자 블럭이 묶였네요. 블럭이 어디까지 끝나는지를 갖다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화해문에 있고요. 자 블럭이 이렇게 쭉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화해문에서 블럭이 밑에까지 y는 0하고 쭉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화해하고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왜냐하면 지금 현재 3행 3열이니까 우리가 1, 2, 3, 4, 5, 6, 7, 8, 9 들어갈 거예요. 자 어레이 x, y에다가 지금 현재 뭐냐면 k를 집어넣어라. 이게 지금 현재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x가 제일 처음에 뭐였었어요? 0이고 1이었으니까 우리가 마방지 알고리즘 제일 처음에 할 때 뭡니까? 자 첫 행의 가운데 열에다 일단 뭘 집어넣어라? 1을 집어넣고 시작해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어넣은 거라고요. 1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k 뿔뿔을 했으니까 k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됐겠죠. 자, 2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2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어땠냐면 만약에 K가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까? 4하고 7인 경우라 그랬죠. 4하고 7인 경우인데 이럴 때는 X는 X 플러스 1을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어레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어레이 배열에서 뭐냐면 X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Y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X가 지금 현재 뭘 지칭하고 있습니까? 행을 지칭하고 있고 Y는 뭘 지칭하고 있습니까? 열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1을 남을 때는 뭐냐면 x는 x 플러스 1 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현재 행 값이 있는 것보다 뭐냐면 그 바로 다음을 하나 갖다 증가시키는 거니까 바로 4와 7인 경우는 만약에 여기 와서 같은 경우죠. 바로 여기다 집어넣는 요 경우를 갖다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죠? 대각선으로 올라가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행을 하나 감소시키고 열을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을 나타나고 있는 x는 뭡니까? 하나 감소시켰고요. 자, 열을 나타내고 있는 y는 어떻습니까? 하나를 갖다 증가시킨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x는 뭘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행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을 나타내는 경우니까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뭐냐면 이 첨자가 2가 있어서 그런데 첨자를 살짝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만약에 2를 갖다 집어넣다. 2를 집어넣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을 갖다 벗어나버렸죠. 작아졌으니까 이때는 뭡니까? x값이 2니까 행을 갖다 제일 밑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죠. 이때 여기다가 이제 2를 갖다 집어넣어주라는 거죠. 이건 갖다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y가 2보다 크다 그러면 y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열을 갖다 지나져 버렸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맨 앞에 열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열값을 나타내는 y가 0이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제시한 것을 갖다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 k가 1이었다. k가 만약에 제일 처음에 이제 1을 들어갔고요. 자, 2가 됐습니다. 2가 됐을 때 어때요? 1은 3을 넘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 아니죠? 자, x는 x 플러스 1 요게 수행하지 않겠죠? s로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자, 쫙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도 하지 않고 요것을 갖다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여기로 오겠죠? x가 지금 현재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올라가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x는 2가 된다. 결국 여기가 될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들어가겠죠? 3이 들어가는 경우 어떻습니까? y가 지금 현재 2보다 커버린 경우니까 쭉 해서 제일 처음이니까 3 여기로 가야 되겠죠.
만약 4가 들어왔습니다. 4가 들어온 경우는 어떻습니까? 4가 들어온 경우는. 그쵸. 4를 갖다가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행을 하나 증가시킨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5는 어떻습니까? 행을 하나 감소시키고 열을 갖다 증가시키고 5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뭡니까? 다시 6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겠죠. 7이 오면 어떻습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1이니까 이거보다 행 하나 증가시킨 이 조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x는 x 플러스 1이니까 바로 여기 와서 7 갖다 집어넣고요. 8이 됐습니다. 대각선을 넣어서 8이 됐더니 어떻습니까? 자, 여기보다 커버렸죠? 결국 y는 0으로 돼서 여기로 가버리겠죠. 9가 여기 왔습니다. 9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자, x는 0보다 작으니까 x값을 2를 주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집어넣게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 결국 뭐가 들어있습니까? 9는 여기로 들게 하겠죠. 됐어요? 자, 결국은 반복해서 k를 갖다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다 수행하고요. 결국 k가 9보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알고리즘하고 그대로 갖다 표시해 놓는 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은 어떤 거냐면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그 뭐냐면 이거예요. x 플러스 y의 영승이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 뭐냐면 x 플러스 y의 1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의 1승 해봤자 x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요? 1이고 y의 개수 1이니까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x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니까 1, 2, 1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y의 이번엔 3승입니다. 3승이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1, 3, 3, 1. 앞에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거든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배열의 응용이잖아요. 배열의 응용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우리는 이거 갖다가 한번 표로 그려보자. 이렇게 표로.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자, 일단 각각에 대해서 다 0으로 초기화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자, 표로 그렸으니까 일단 첨자가 있겠죠?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다 뭐냐면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행에서는 보니까 뭡니까? 하나 돼 있죠. 2행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 두 개 돼 있고 3행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아, 각각의 행에 대해서 각각의 행일 때 값이 만약에 행을 갖다 지칭하는 값이 1이면 한 번 반복하면 되고 2면 두 번 반복하면 되고 3이면 몇 번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 반복하면 되겠구나.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실질적으로 이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행 하나 감소시키고 열 하나 감소시킨 이 위치에 있는 값하고 됐어요? 행 하나 감소시킨 요 위치에 있는 값, 요 위치는 지금 현재 다 0으로 초기화가 돼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과 0을 더하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행 하나 감소시키고 열 하나 감소시킨 이 위치에 있는 값하고 행 하나 감소시키고 요걸 갖다 더하니까 1과 1을 더하니까 값이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 하나 감소시키고 열 하나 감소시킨 이 값하고 요 값하고 더하니까 1하고 0 더하니까 결국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값은 그 원칙에 의해서 요거하고 더해지니까 결국 3이 되겠고요. 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하고 1하고 더하니까 3이 되겠고요. 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값하고 더하니까 결국 1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요걸 갖다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스를 보면 소스는 다 써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거기 보면 자, 배열을 갖다가 할 때 C 언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스태틱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스태틱으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자, 배열의 값에 거기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뭡니까? 0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 위에 보면 폼을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갔네요. 자, 폼을 했습니다. 폼을 하고요. 자, K는 0부터 들어갔고 자, K가 M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자, K를 갖다 증가시키면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아, 첫 번째로는 우리 다 뭘 집어넣자? 1을 갖다 집어넣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A에 자, A에 뭐가 됐습니까? 자, K, 0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1을 집어넣으라 이렇게 됐죠. 요 의미 알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0이에요. 그러면 0행 0열에다 1을 집어넣고, 그쵸? K를 또 하나 증가시키니까 1행 0열에다 1을 집어넣고,
좀 전에 표를 그렸듯이 일렬에다 다 뭡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되니까 값을 한번 구하는 과정을 보죠. 자, 포문에 돌아가겠죠. 포하고요. K는 1부터 했습니다. K가 M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K를 갖다 하나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1, 2, 3, 4 만약에 행이 예를 들어서 뭐 4까지 있다 그러면 N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M인지일 겁니다. M은 1부터 해서 만약 K가 1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M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M은 뭐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K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M을 갖다 증가시켜야 되겠죠. 일시. 이렇게 하면서 A의 KM의 위치, A의 KM의 위치에는 뭘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까? 자, 좀 전에 선생님이 뭐냐면 행 하나 감소시키고 열 하나 감소시킨 거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행 하나 감소시킨 값을 갖다가 두 개 더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것이 행이고 뒤에 있는 것이 열이니까 여기 하나씩 빼주면 되겠죠. 빼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 자 K-1 그 다음에 뭡니까? M-1 한 값하고 더하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을 하나 빼준 값이니까 A에 K-1 더하고 M 이걸 갖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갖다 구하는 핵심 소스는 바로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일 처음에 뭐냐면 K가 1이다. 그러면 M은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1까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자, 1행 1열에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A의 K-1이니까 A의 0, 그 다음에 M-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A 0행 0열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0행 자, M열 값을 갖다 더해라. 즉 뭐냐면 0행 1열 값을 두 개를 더하면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1행 1열 값이 나온다 그랬죠. 좀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요 소스만 제대로 기억하시고 꼭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 정도로 됐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뭐냐면 가로 세로의 합을 갖다 구하는 것을 갖다 이번은 배열을 응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가로 세로의 합을 갖다 구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가로 세로 합계 구하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로 세로 합계 구하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일단 빔으로 보면서요. 가로 세로 합계를 갖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빔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빔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울게요, 선생님이. 가로 세로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로의 합을 구하면 10과 20을 30을 더하니까 결국 뭐가 되겠을까? 60이 되겠죠. 요 값을 갖다 더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이 되겠고요. 70과 80하고 90 더하면 240이 될 겁니다. 가로를 구했고요. 세로를 또 구할 겁니다. 120이 되겠고요. 이걸 더하면 150이 되고요. 180이 된다고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선생님 요거 더해서 여기다 쓰고요. 나중에는 요거 더해서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가로 세로 합을 구해? 왠지 모르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쵸? 표를 갖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죠? 표를 갖다 이용하면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하면 동시에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표로 그리면 우리가 표로 그렸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2차원 배열을 갖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2차원 배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첨자가 있겠죠.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3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자, 영행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0열값 제일 처음에 10을 더합니다. 이렇게 10을 더한과 동시에 뭐냐면 여기에서도 뭐냐면 일단 10을 이렇게 더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영행 1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다시 뭐냐면 20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도 뭘 더해주냐면 일단 20을 더해준다. 이렇게 동시에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뭘 더해주냐면 30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 값을 갖다 그대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값이 뭡니까? 10과 20, 30을 더해 값이 60이 나오겠죠. 60이 나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열도 첫 번째 행을 갖다 더한 값이 일단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두 번째 행을 갖다 나름대로 두 번째 행에 대한 값을 갖다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40을 더한과 동시에 그쵸? 여기다 또 이번에 얼마나 더해주면 되겠어요? 40을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 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가 더해지겠습니까? 50이 더해진과 동시에 여기다 또 얼마가 더해지겠어요? 50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얼마가 더해집니까? 60이 더해진과 동시에 여기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40하고 50하고 60을 더하니까 150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 봤습니다. 이번에 어떻습니까? 70이죠? 70을 여기다 더해주고요. 그한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70 하니까 결국 120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요 값을 갖다가 또 더함과 동시에 여기다 또 80을 또 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90을 또 더하고. 그 다음에 90을 더한과 동시에 또 여기다 90을 더하면 결국은 여기서 240이 구해질 때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폼을 갖다 돌려보겠습니다. 자, 폼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4 했습니다. 4. 자, A는 했습니다. A는 0부터 해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A를 갖다 하나씩 증가시키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4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면 B는 0부터 했고요. 그쵸? B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B 뿔뿔 했습니다. 이때 반복하게 되는 거죠. 뭘 반복하냐? 자, 제일 처음에 M의 자, 소스를 보면 자, A하고 3 됐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A가 지금 현재 뭘 나타내니까 행을 나타내니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행 3열의 값. 이 값을 갖다 구할 때는 원래 여기 값이 제일 처음에 뭡니까? 0으로 초기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값, 제일 처음의 값 더하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행 0열, 영행 1열, 영행 2열 값을 더하니까 B가 0, 1, 2 돌아갈 때 다 값을 갖고 오면 되니까 M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A, B 값을 갖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값을 갖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을 갖다 구함과 동시에 뭡니까? 첫 번째 열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도 뭡니까? 첫 번째 행위는 값 더해주고 여기도 더해주고 여기도 더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고정이에요? 행위 고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의 3행 어떻게 되겠습니까? 3행 B가 이렇게 됐어요. 왜 여러분들 B인지 알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면 B가 지금 현재 A가 0일 때 B는 0, 1, 2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행 0열, 3행 1열, 3행 2열이니까 3행 0열, 3행 1열, 3행 2열 요 값을 갖다 더해야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갖고 있었던 값이 있을 거니까 M의 3의 B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에 대해서 요거 할 때 여기다 더하고 여기 할 때 여기 더하고 여기 할 때 여기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행일 때 또 더해야 되니까 결국은 M의 AB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가 동시에 각각에 대해서 행과 열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2차원배를 갖다 응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가로와 세로의 합계를 갖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폼을 갖다 중첩해서 동시에 같이 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 보여드린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뭐냐면 배열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출력이에요. 자 이번 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배열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출력.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출력할 때도 일단 뭐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갖다 보기 위해서 빔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프로그램 시험 문제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형태를 갖다가 출력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이와 같은 것을 갖다 출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 이쯤에다 하나 찍어주고 이쯤에다 3개 찍어주고 이쯤에다 5개 찍어주고 이쯤에다 7개 찍어줄까? 이쯤이 어딘지를 갖다가 정확하지 않죠.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딱 봤을 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배열의 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갖다가 뭡니까? 일단 표로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여러분들 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요거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줄이 조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자, 표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우리는 또 어떤 것을 갖다 쓰고 싶어요? 그렇죠? 첨자를 갖다 쓰고 싶죠? 0, 1, 2, 3 이렇게 쓰고 싶네요. 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3, 4, 5,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습니까? 영행 3열의 위치에다 일단 뭡니까? 자, 요걸 갖다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행의 위치가 지금 현재 뭐냐면 첫 번째 1행에서는 뭐 어떻게 되냐면 자, 2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4까지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3을 딱 나눴을 때 각각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를 빼주면 값이 뭐가 됩니까? 2가 되잖아요. 3에서 2를 빼면. 하나를 또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니까 아하, 우리 3을 기준으로 해서 행값을 갖다가 시작 위치는 뭡니까? 빼주고 자, 마지막 위치에서는 뭡니까? 2를 갖다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작 위치 값을 빼주라고 그랬으니까 3-2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1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3에서 2를 더하니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니까 1부터 5까지 찍어주면 되겠구나. 자, 우리 분석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3을 기준으로 해서, 자, 3-3 하니까 값은 시작 위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는 거죠. 3 더하기 3을 했습니다.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되니까, 아, 0부터 6까지 쭉 찍어주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표로 그려지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뭐랄까, 당황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표로 분석해놓고, 우리가,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3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행이다, 일행이다 그러면 뭐냐면, 빼기 1한 값이 거기가 시작이치고, 더한 값이 바로 뭐냐면 끝이치구나. 이렇게 분석이 끝났다면, 우리가 반복 물리에서 충분히 이거 갖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스를 갖다 써드리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소스를 써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소스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 다 쓰지는 않을게요. 자, 스태틱 그랬습니다. 캐릭터라는 배열을 갖다 선언했네요. 자, 캐릭터로 스트리라는 배열을 했는데, str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4행 7례로 됐습니다. 그것도 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 언어에서 스태틱이라고 선언을 해주면, 그 안에는 초기값은 다 뭐로 되냐면, 우리가 문자인 경우는 여기서 뭐냐면, 블랭크, 빈칸으로 다 추계가 됩니다. 자, 포문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A는 했습니다. A는 0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하고 면서 A 뿔뿔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 했습니다. 4. 자, B는 했어요. B는. 자,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시작 위치하고 최종 위치까지를 갖다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0일 때 어떻습니까? 자, 시작 위치는 뭐냐면, 3에서 0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기준이 뭐예요? 3이니까, 3-A부터 시작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겠어요? B가, 자, 3보다 마지막 위치는 어디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쵸? 3 플러스 A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B를 갖다 하나씩 증가시켜줘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str이라는 배열에다가 자, A에, B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자, s를 갖다가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A가, 여기서 보세요. A가 제일 처음에 0입니다. 그럼 첫 번째 칸은 어떻게 되냐면 3, 지금 현재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3부터 시작해서 3까지니까 B는 어떻게 되겠어요? 3 한 번은 되겠죠. 그러니까 0의 3열 위치에다 뭘 찍어주겠습니까? 이걸 찍어주겠죠. 됐어요? 이번엔 뭐냐면 A가 1입니다. A가 1이라 그러면 3-1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시작해서 3 플러스 1이니까 4까지 가겠네요. 2, 3, 4 찍어주겠죠. 만약에 A가 2다. A가 2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2니까 1부터 시작해서 3 플러스 2가 되니까 어디까지 찍어주겠습니까? 5까지 찍어주겠네요. 만약에 A가 3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3이니까 여기 이 B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찍어주겠습니까? 6까지 찍어주겠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그 에스터리스크 모양이 나와 있는 그러한 같은 형태로 찍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터리스크 모양과 같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걸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처음부터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갖다 표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꼭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열에 활용해서 대표 기출문제를 갖다 분석해보면서 과연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됐네요. 자, 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구가 이렇게 있고요. 알고리즘이 나름대로 제시가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불이 켜지는 전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모양을 갖다 출력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제일 먼저 알고리즘을 차곡차곡, 차례차례 꼼꼼히 좀 분석해봐야 되죠. 그죠? 제일 처음에 단계 1입니다. 모든 전구를 다 끄래요. 다 껐습니다. 두 번째, 변수 A는 1이고 B는 3을 갖다 대입하라 그랬습니다. 자, A는 1이고 B는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K는 뭐냐면 2 절대값이네요. 3-A입니다. 그러니까 K값을 구할 때는 2에서 3-A의 한 절대값을 갖다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계 4에 봤더니 A, B-K와 A 플러스 BK에 위치한 전구를 갖다 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수행하고 나서 A는 A 플러스 1을 갖다가 증가시키라고 그랬죠. A를 하나 증가시키고 A가 만약 6보다 크다 그러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3으로 가더라. 단계 3으로 가니까 다시 이 K값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A값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켜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A가 제일 처음에 1이에요. A가 1이다 그러면 자 일단 1과 3이 됐겠고 A가 1이다 그러면 2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3 마이너스 결국은 뭐냐면 1이 되니까 자, 2 마이너스니까 0이 되겠죠? K의 값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고요. K 값을 쓸까요? K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구가 커질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자, A, B-K니까 A는 그대로 있고요. 1, 됐고요.
B-K인데 B값이 지금 현재에서 얼마냐면 여기 3이에요. B가 3. 3에다 0 더해봤자 뭡니까? 3이고요. 그죠? 자, 요 위치값 켜줘야 되고요. 근데 얘도 켜줘야 되겠죠? 다시 뭡니까? 1,3 위치값도 켜줘야 된다고요. 그게 결국 뭐냐면 1행 3열 위치에 있는 점과 커진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켜지겠죠. 다시 A 플러스 1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요 조건 만족하지 다시 올라가서 자, A가 이번에 뭐냐면 2가 됐어요. 2. 자, A가 2가 되면 3-2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이 되겠죠? K값은 이번에 뭐로 바뀌겠습니까? 1로 바뀌겠죠. 이렇게. 1.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그대로 써주고요. 2, 그랬습니다. 자, B-K라고 했습니다. B가 뭐였는데? 3인데 3-1을 하니까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고요. 그쵸?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2, 자, B 플러스 K니까 자, B가 지금 현재 3이라고 했습니다. 3에다 1 더하니까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자, 2행 2열에 위치해 있는 요게 하고 자, 2행 4열에 있는 값 요걸 갖다 바로 전구를 켜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3 됐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3-3 했습니다. 0이 되겠죠. 그럼 K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네요. 2.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하고요. 그쵸? B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3-1 하니까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겠고요. 그쵸? 자, 3,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었으니까 3에다 2를 더하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콤마입니다, 여러분들. 3,1의 위치, 3,1의 위치에 있는 여기하고 3,5에 있는 위치, 바로 여기가 출력되겠죠. 됐어요? 이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여기가 켜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켜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켜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 찾으면 되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4번이 되겠죠. 지금 뭐냐면 정보를 주어주고 여러분한테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어디가 불이 켜지는지 갖다 물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2차원 배열을 갖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갖다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 물어보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2차원 배열을 갖다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도 그 당시 나왔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좀 색다른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도 근데 처음에 나와서 아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도 출력되는구나 어떤 새로운 유형을 갖다 제시해줬던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와 같이 3행 3열의 표가 나왔다. 3행 3열이다. 2차원 배열이다. 그럼 선생님이 반드시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표로 그려서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수능 시험에 가서도 뭐냐면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아 이거 값은 어떻게 될까 따질 게 아니라 뭐냐면 무조건 먼저 뭐부터 그리냐면 표부터 그리세요. 이렇게 표부터 이렇게 그려서 지금 보니까 3행 3열의 표죠. 자 3행 3열의 표를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표를 그렸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첨자가 있겠죠. 0, 1, 2 여기도 0, 1, 2 이렇게 될 거라고요.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129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5, 255 됐죠. 물론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표를 갖다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아마 수능 시험에서 이거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0, 255, 63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2 됐고요. 그 다음에 127,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128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지금 어떤 배열이냐면 IMG라는 배열입니다. 이미지라는 배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절트라는 배열도 역시 3행 3열의 표 형태로 주어지겠네요.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우리가 봤더니 자, 포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들어가겠네요. 역시 B도 뭐냐면 0부터 2까지 가겠는데 자, 이 품의 중간에 보니까 끼어 있네요. 자, if else 있으니까 바로 뭐냐면 이 문장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문장은 여기까지 반복되겠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반복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맞나요? 아니네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뭐냐면 이 품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됐고 여기 블록이니까 여기 블록 끝났고 이 블록이니까 여기 블록. 아유, 맞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냐면 이미지라는 배열 값이 자, 0행부터 돌아가는데 이 값이 만약에 120보다 크다면 그때는 뭡니까? 지금 현재 리절트라는 배열을 갖다 값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리절트라는 배열을 갖다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하고요. 됐습니까? 반드시 표를 그리면 첨자 써주라고 그랬죠? 0, 1, 2 여기도 0, 1, 2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영행 연열입니다. 자, 이미지라는 배열에서 영행 연열의 값이 만약에 127보다 크다면 그때는 뭘 집어넣고 1을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다면 뭘 집어넣어라? 0을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영행 연열의 값을 갖고 오니까 뭐가 갖고 오겠습니까? 129가 갖고 오겠네요. 129를 갖고 오니까 129는 127보다 크죠? 그러니까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 집어넣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에는 뭐냐면 B가 이번에는 뭐냐면 1이 됐습니다. 이번엔 뭘 갖고 계세요? 125로 가지고 있죠. 125는 120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번에 어떤 값을 갖고 계세요? 255로 갖고 있죠. 255는 127보다 어떻습니까? 크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1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시 올라가서 A가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자, 일행 영역값을 갔더니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0이네요. 0은 127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0 되겠고요. 그 다음까 255로 갖고 옵니다. 255는 어떻습니까? 127보다 크니까 1 되겠고요. 다 63이니까 0. 여러분들 그냥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130은 어떻습니까? 그쵸? 127보다 크니까 1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127인 경우입니다. 127이 왔어요, 이번에는. 값을 바꿨더니 127이에요. 127은 127보다 큽니까? 아니에요. 127은 127하고 같지. 127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S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 값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0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128을 갖고 왔으니까 128은 127보다 크니까 이번에도 1 들어겠죠. 자, 결국 뭐냐면 리절트 배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결국은 101, 010, 101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이 되는데 우리 거기 예시가 됐습니다. 배열이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뭐냐면 1에 있는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자,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요와 같이 되는데 이와 같이 제대로 된 것은 바로 뭐냐를 갖다 고르라는 어떤 그런 문제였으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3번이 됐죠. 즉 뭐냐면 우리가 배열 1값이 나올 때는 검은색 해주고 0일 때는 뭐냐면 0 그냥 흰색으로 놔두게 해서 결국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 출력시켜주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이제. 수능 실전 문제를 갖다 우리 하나하나 풀어보면서요, 여러분들 우리 배열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배열의 활용이라 그래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배열의 활용이라 그래서 즉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2차원에 나왔다면 표를 그려라. 1차원에 나왔다면 각각에 대해서 반복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분석해보는 어떤 이런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네요. 자, 캐릭터라고 PT라는 배열을 썼는데 A, B, C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즉, PT라는 배열은 메모리 공간이 몇 개입니까? 3개인데 이렇게 해서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해서 0, 1, 2 하세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첨자가 0, 1, 2, 첨자가 0, 1,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A, B, C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A, B가 있습니다. 포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B는 어떻습니까? 0부터 A까지 들어가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제일 처음에 0이에요.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어디까지 들어갔는 거예요? 0까지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럴 때 영행 연결 값을 갖다가 문자를 찍어주라 그랬으니 결국 뭐가 찍히겠습니까? A가 이렇게 찍히겠네요. 됐나요? 자, U라인을 만났으니까 다음 줄에 찍히겠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뭐가 되냐면 자, 이번엔 뭐냐면 A가 이번엔 뭐냐면 1이 됐습니다. A가 1. B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어요? 0부터 1까지 가니까 0, 1 때 찍히겠죠. 결국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PT, B를 갖다 찍어주게 되니까 0, 자, 0하고 1의 위치 값 찍어주니까 0하고 1의 위치니까 결국 뭐가 찍히겠습니까? A하고 P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 다음 뭐가 될까요? A가 2니까, 그쵸?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이때는 하나, 둘, 세 개 찍어주니까 A, B, C를 갖다 찍어주겠죠?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A, B, C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갖다 답을 갖다 골라보면 되겠죠? 그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5번이 있네요. 즉,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PT라는 배열에 A, B, C를 집어넣어주고 이 반복문에 의해서 배열에서 어떤 것이 출력되느냐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B값은 뭐냐면 A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B값이 0이었으니까 A 하나만 찍어줬고요. B값이 0부터 1까지일 때는 A, B를 찍어주겠고, 그렇죠? B값이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니까 A, B, C를 갖다 출력주겠죠.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넘이라는 배열이 지금 현재 3행 3열의 표로 역시 또 2차원 배열로 주어지고 있네요. 자, 2차원 배열이 와도 여러분들 이제 자신 있습니다. 표로 그리면 되니까요. 자, A하고 B하고 K하고 템프라는 변수를 갖다 선언해줬고 K는 0 됐습니다. 자, 여기는 초기화 부분이가 됐고요. 한번 우리 여기로 한번 와보죠. 자, 이 수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 넘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결국 넘이라는 배열은 3행 3열이니까 우리 표를 갖다 그려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첨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0, 1, 2 됐고 여기도 0, 1,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문은 과연 뭘 하는지 보죠. A는 0부터 2까지 가면서 B는 0부터 2까지 가는데 K 플러스 1이라 지금 현재 K값이 0이었거든요. K는 제일 처음에 1이죠. 그게 영행연열에다 1을 집어넣고 다시 또 올라가서 뭡니까? 영행 1일열에다 그 다음 값을 집어넣으니까 아, 이 부분은 뭐냐면 반복을 수행하면서 여기다가 1, 2, 3 어떻게 되겠습니까? 4, 5, 6, 7, 8, 9를 집어넣어라 이런 루틴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부분?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 밑에 있는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과연 또 우리한테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죠. 자, 이 폼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블록이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결국 여기까지 들어가겠네요. 자, 0부터 1까지 들어가는데 자, 0, 1이니까 두 번 하는데 0, 1부터 1, 2까지 가겠죠? 자, 템프 했습니다. 보니까 템프는 넘하고 A, B 했고요. 자, A, B에다가 넘 BA를 집어넣고 넘 BA에다 템프를 집어넣어라. 이 과정을 잘 보니까 뭡니까? 그쵸? 두 변수의 값의 뭡니까? 교환 과정이잖아요. 즉 뭐냐면 A, B 값하고 BA 값을 갖다 서로가 교환시켜라 이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A가 0입니다. A가 0. 자,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B는 0, 1, 2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A, B 값. 자, 제일 처음에 영행연열의 값입니다. 영행연열의 값이니까 바로 1일 거 아닙니까? 요 값하고, 자, 요 값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넘 BA 해봤자 뭡니까? 영행연열이니까 그냥 1이잖아요. 그쵸? 이 값을 갖다 교환시켜봤자 결국 뭐가 됩니까? 1이 되잖아요. 그냥. 됐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엔 뭐냐면 B가 뭐냐면 1이 됐어요. 그러면 영행일열값하고 일행영열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환시키라는 얘기죠. 교환하니까 이게 2하고 4가 교환되겠죠? 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선생님들 교환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이번에는 다시 뭐냐면 2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행2열값. 영행2열값이니까 바로 6이죠. 3이겠죠? 그 다음에 2행영열값이니까 2행영열값이니까 바로 7이겠네요. 3하고 7을 갖다 교환시키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7이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3이 될 거라고요. 3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뭐냐면 A값이 뭐냐면 이번에 다시 하나 증가시켜서 이번에 A값이 1 됐습니다. 1. 역시 B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0, 1, 2 가겠죠? 0, 1, 2 이렇게 갈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결국 뭐냐면 일행영열값하고 영행일열값을 갖다가 교환시키라는 거니까 일행영열값은 바로 뭡니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행일열값은 결국 4네요. 그렇죠? 요 값하고 교환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바꿔놨는데 다시 또 바꾸라고 되겠네요.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고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일행일열값하고 일행일열값을 갖다 교환시켜라. 일행일열값은 결국 뭡니까? 5죠. 됐어요? 자, 요 값하고 또 교환시키라니까 결국 5 그대로 있겠네요. 자, 이번에 어떻습니까? 일행이열값. 일행이열값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6이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또한 이행일열값입니다. 이행일열값이니까 이행일열값은 바로 8이죠. 이 두 개를 갖다 교환시키라는 했으니까 여기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고요. 이 값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과정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수합 과정이에요. 두 변수 값을 갖다 교환시키는 과정. 그렇게 하고 나서 출력하면 과연 어떤 식으로 출력되겠느냐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 과정을 돌아서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그대로 지킬 거 아닙니까? 결국은 1, 2, 7, 4, 5, 8 그 다음에 뭡니까? 3, 6, 9가 출력이 되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인데 보니까 배열을 갖다 약간 좀 독특하게 추계화시켜서 일단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하고 5행 5열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뭐냐면 0하고 컴마만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다 뭘 갖다 집어넣어라? 0을 갖다 다 집어넣어서 추계화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그냥 넘어오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영행 영열로 다 추계화를 시켰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역시 또 2열의 표니까 자, 2차원이니까 우리 5행 5열에 또 표를 한번 또 그려보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표를 갖다 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각각에 첨자가 있습니다. 0, 1, 2, 3, 4가 되겠고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0,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반문으로 돌아가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제일 처음에 A는 0부터 4까지 들어가고 B는 0부터 4까지 돌아가는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같다면 0, 0 같은 경우 그때는 뭐냐면 이게 넘이라는 배열인가 봐요. 같을 때는 뭘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됐습니까? 자, 지금 현재 뭐냐면 그 다음도 조건은 뭐냐면 A가 만약에 B보다 작다. 지금 현재 A는 지금 현재 행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행이 10값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그때는 뭘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영행영열입니다. 영행영열 같으니까 그때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1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행이 지금 현재 A가 지금 현재 0인데 B는 뭐예요? 1이니까 어떻습니까? 크니까 이 조건을 갖다가 A가 B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뭘 집어넣겠어요? 다 2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은 다시 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같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작을 때는 바로 2를 집어넣으니까 1일 때는 어떻게 돼? 같을 때 여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 요거를 봤을 때 다 여기엔 다 뭐가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즉 뭐냐면 3의 3열 같으니까 1. 같으니까 1.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서 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요것이 요거보다 작을 때, 즉 뭐냐면 2는 어떻습니까? 1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요 값이 요거보다 작을 땐 다 2를 집어넣어서 2 이렇게 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2 채울 수가 있죠. 여기도 역시 뭡니까? 2를 갖다 이렇게 채울 수 있다고요. 자, 다 채우는 표를 갖고 여기서 뭐냐면 반복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2차원 배열에 있는 그 값에 있는 다 뭘 더해라? 배열의 값을 다 전체적으로 더하라 그랬죠. 지금 현재 표시되지 않은 부분 다 뭐로 추기가 됐어요? 0으로 추기가 됐으니까 우리 이 값을 갖다 계산하면 되겠죠.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20에다가 더하기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값은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네요. 됐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데이터 압축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갖다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 현재 AA, BB, B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걸 갖다 압축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A는 2개, B는 3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소스를 갖다 주고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다 분석하기 전에 A는 2, B는 3 이걸 갖다 눈치를 못 채겠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캐릭터라는 배열, X라는 배열을 선생님이 그냥 이쪽에다 그냥 곧바로 쓸게요. 자, 이렇게 와서요. 지금 5개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지금 현재 A, A, B, B, B 이렇게 들어갔어요. 점자를 0, 1, 2, 3, 4 됐네요. 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A는 0부터 들어갑니다. 자, XA하고 XA 플러스. 지금 현재 A 값이 뭡니까? 0인데 0하고 그 다음 위치. 그러니까 0인데 지금 현재 그 다음 위치니까 요거하고 만약 같다면 그때는 뭐래요? 카운트를 가서 하나 증가시키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 수행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같으니까 카운트 값을 1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A가 이번에 1 됐어요. 1 되니까 뭡니까? 그 다음 거하고 또 비교해봤죠. 그 다음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S로 내려오겠죠. 그럴 때는 뭐냐면 Y, B라는 배열에 Y라는 배열이 있는데 Y에다가 XA 값을 집어넣으래요. XA 값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A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Y의 첨차가 0인데 Y, B 플러스 1에다가 지금 현재 카운트 플러스 1이니까 카운트가 좀 전에 1이었거든요. 1에다가 2를 더하니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Y라는 배열도 이렇게 해줄까요? 0, 1, 2, 3 이렇게 됐다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까?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B의 첨자를 가리키는 위치는 뭐냐면 0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2로 갔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뭐냐면 A라는 문자 끝났으니까 이번에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B라는 문자가 오니까 B라는 문자를 갖고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여기로 왔겠죠?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같죠? 같으니까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또 올라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카운트 값을 2를 가지고 와서 자, 그 다음에 값을 갖다 해보니까 뭡니까? 널 값이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같지 않다는 조건 여기로 오겠죠? 됐어요? 지금 현재 AA, BBB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잘못 이렇게 제일 맞으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같이 널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하고 비교하면 같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수행하겠죠? 그러니까 B가 되겠고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되니까 요 값을 갖다 출력해봐라 그랬으니까 A, 2, B, 3이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배열의 응용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부해봤습니다. 배열의 활용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 즉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갖다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꼼꼼히 좀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표를 그려서 분석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